우리 한국 사회에 보수 진보 갈등, 좌우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갈등이 극에 달해 가지고 지난번에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소추가 그게 가장 극적으로 충돌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좌우 갈등, 보수 진보 갈등으로 물론 뭐 영원한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젠더 갈등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좌파의 우파의 갈등이고. 그래서 국회 가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러한 보수 진보 갈등, 한 20년간 지속된 이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장 우리가 수행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게 첫째가 국익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진영 논리에 얽매여서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라도 오케이고 강도라도 오케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오케이가 돼버린 그런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한 사람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좌우 갈등을 해소하는 첫째 논리로 첫째 모든 것을 국익으로 두자는 겁니다.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지 이게 진영 논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정치나 나라 통치를 국익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두 번째, 로마 철학자 에울피아누스가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일이 있는데, 야당은 야당의 것을 줘야 돼요. 또 여당은 여당의 것을 줘야 되고, 자본가는 자본가의 것을 줘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 것을 줘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것을 뺏기고 자기 영역을 침해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좌우가 공존하고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는 그런 20년 동안의 정치 행태, 통치 행태는 갈등만 폭발시키고 합의가 안 되고 나라는 혼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익 중심으로 나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런 정치 문화, 사회 제도를 채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진단 그리고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한동훈 후보인데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저도 사회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죠. 예. 이철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하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그 다른 후보들 토론하실 때 또 아마 또 다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준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철우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키워드는 어떤 거죠? 저는 뭐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4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 공화국입니다. 갈등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홍 후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심각한 문제는 남북 대치에서 왔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1월 19일 국회에서 연성사상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선이 효선이 사건, 강우병 사건, 사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 뒤에 강우병 걸린 사람 봤습니까? 사드 제가 직접 했는데 직접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이 저한테 그냥 쌍욕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 바뀝니다.
사상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에서 탄핵에 들어간 것도 사상전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지켜라. 그래서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들렁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유우파가 괴멸됐습니다. 그게 장관을 여기 앉은 한 후보 아닙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이 말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지적사니까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투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점점 떨어져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정도로 갑니다. 이게 사상전에 밀리는 겁니다. 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에서 동서화합 포럼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가도 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고 국회의원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번 거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전에 대치도 해야 되고 이 선거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를 소선거, 중선거, 대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5명 뽑을 때는 5명을 한꺼번에 뽑으면은 여러 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당 독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제 바꿔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사상전이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 당이 자유우파가 늘 당합니다. 자유우파가. 좌파들은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대책을 못합니다. 대책을. 이 대책을 못해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당만 쪼그라들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게. 그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 당한 건 아니냐 이게. 가짜 뉴스 때문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당하는데 그때는 칼춤을 춘 사람이 있고 하양연화락하고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 와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 수호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때 적폐청산의 10배가 더 되는 내란 청산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겨울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절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을 없애는데 우리 자체가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당이 전혀 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원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저는 내란몰이 이런 그 사상전에 말리 안 들도록 방첩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수처 그런 거 없애고 중앙방수청을 만들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고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념 갈등을 통합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헌법 가치 안에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쟁하고 거기서 통합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친북 세력들의 이 헌법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부 세력은 저는 친북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더니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법 가치가 분명하고 법치, 상식, 헌법 가치가 딱 서야지 거기서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 통합 이전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당의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뭐 스펙트럼이 넓은 건 좋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힘이 우리가 무슨 단순한 뭐 이것이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념 정당입니다. 가치 정당입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패션 우파,
뭐 중도 확장 이러면 표가 주는 줄 압니다. 그럼 좌파 정당 찍지 왜 우리 정당 찍습니까? 중도연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치를 확실히 무장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수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보수가 통합되어야지 중도로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님, 제가 보니까 이 경쟁력 조사,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 7%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국익 말씀하시지만 이런 가치가 바로 서야지 그다음 정말 국익을 기준으로 논의하자 이런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헌법가치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인지전에 대해서 저는 사상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라든지 사이버, 이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국회에서 그냥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사이버 사령부 격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관련한 기초 과학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단히 그게 중요하죠. 제가 홍준표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게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로 이제 ABB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서 CBDC 도입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CBDC라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정작 CBDC를 안 합니다. 대신 CBDC를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CBDC를 특히 게다가 원화 베이스의 CBDC를 강하게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실효적인 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발표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병태 교수님이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이병태 교수님이 이거는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젊은 층으로부터 좀 반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 층으로부터 반감이 있고 중국에서 가장 지금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이 CBDC 위안화로 하는 것을 좀 견제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시 검토해봐도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스테이블 CBDC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그냥 한국으로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원화 베이스 CBDC를 우리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화 CBDC에 대한 문제는 달러에만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플랜 B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홍 선배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선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제가 해놓고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다음에 순서대로 이철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국가 대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대개조 시작하겠습니다. 예. 5천 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날 때마다 식사했느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지금 20대 밑으로는 그런 인사 잘 안 합니다. 밥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밥 먹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운동을 바꿔야 되느냐?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화 너무 산이 우거졌습니다.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산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이 전국토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불 났는 거 보고 지난번에 울진에 산불 났는 거 보고 이거 대전환해야 된다. 도지사는 도저히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낮은 산은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마트팜 만들고 그 리조트 관광 자원화하고 그래 하면은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한류에 따라서 거기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대전환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주주가 돼서 하면 소득을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쌀 농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다작물로 여러 가지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을 만들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기술입니다. 이걸 창조기술로 바꿔야지 우리나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2000년, 25년 전 2000년 삼성이 애플이 2배였습니다. 지금은 애플이 삼성이 10배도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다 반대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물류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서 10축, 남북 10축을 다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은 못 만들고 예타하다 보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타 없이 바로 시행을 해야지 나라가 바뀌고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 상태로 가면은 창조적인 인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다 입시 지옥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교육제도입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네덜란드 가보니까 유치원생들은 예절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은 취미활동, 4학년, 5학년 돼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데 절대 교과서는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공교육에서 과외 없는 그런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류에 따라서 세계가 한국을 엄청 오고 싶고 관광을 오고 싶은데 이 문화가 관광 자원화, 그래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펙 계기로 트럼프가 경주에 오면은 김정은하고 같이 왔을 때 트럼프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가자지구를 개발하고 그린란드를 돌려고 하는데, 그래서 DMZ를 개발하면은 거기에 관광 자원이 엄청나게 됩니다. 평화 기반이 생깁니다. 남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국가 대개조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마지막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하는데 3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같이 합니다. 이때 못하면은 민주당 정권 넘어가 난 다음에는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잡고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철우 후보의 담대한 구상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한 30초씩 더 쓰셨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고 아니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네. 자, 다음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은 나경원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뭐 저는 아까 이 이념 댓글 뭐 온라인 조작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조기 대선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도 됐는데요. 이 정치가 망가진 것,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의회 독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뭐 줄탄핵하고 맨날 위헌적 입법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당은 좀 잘했나 하면 우리 당은 또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하게끔 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데 일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또 같이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아까 인지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도 이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정치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 국회랑도 잘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여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여의도하고 같이 가야지 의회 권력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의회를 잘 다뤄야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잘 다뤄야 되고 또 우리 당을 하나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당의 게시판도 이게 인지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당사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지난 이렇게 왜 조기 대선을 했느냐, 왜 이런 탄핵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했느냐를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가 잘 잡힌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45 프로젝트 제안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 높이고 그리고 소득 4만 불 시대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G5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구 부총리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은 토탈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성장 펀드 얘기하고 우리 뭐 이 초격차 기술 말하는데요. 초격차 기술도 사람이 만듭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 매칭 우리 배워와서 K 천인 계획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 돌아와서 초격차 기술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K 방산, K 원전 르네상스 만들겠습니다. 나경원이 이 145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말 성장 잠재력 다시 뛰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이 시드머니라도 만들게 하는 재테크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조금 더 제도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일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혁신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조별 주제 토론 2라운드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번 라운드의 끝 마지막 순서 홍준표 후보님. 예. 이 키워드는 후보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예, 예. 우선 나경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심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그렇죠. 네. 뭐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고만하고 됐고. 그다음 우리 이철우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TK 행정통합을 그 이철우 후보님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뭐 이번 대선 끝나면은 행정통합이 그냥 단순 통합만 하면 손해 보니까 중앙의 권한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하려하니까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서 못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6월 3일 생기면 바로 시작해서 TK도 통합하고 네. 뭐 부산, 경남, 충청, 전남 다 해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산은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이를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각이 끝나버린